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의회, 트럼프의 선거 승리를 인증하다, 그리고 미국산 자전거의 화제? 중국산 부품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국 의회의 중요한 소식을 다룰 예정입니다. 2021년 국회의사당 습격 사건 이후 4년 만에 의회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선거 승리를 공식 인증했습니다. 이번 절차는 이전과 달리 평화롭게 진행되었으며 그 의미와 배경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해볼까요? 1. 사건의 개요. 먼저 이번 선거 인증은 미국 민주주의의 중요한 절차입니다. 의회는 1월 6일에 합동회의를 소집해 각 주에서 인증된 선거인단 투표를 집계하고 결과를 공식적으로 비준합니다. 2021년에는 트럼프 지지자들의 폭동으로 혼란이 있었지만 올해는 단일 시간 만에 모든 절차가 순조롭게 끝났습니다.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의 역할. 이번 회의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패배한 선거의 인증을 직접 주재했다는 점입니다. 그녀는 상원 의장으로서 결과를 발표하며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평화로운 권력, 이항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녀는 기자들에게 헌법을 지키고 수호하는 것이 나의 임무라고 말하며 민주주의에 대한 강한 신념을 드러냈습니다. 3. 2021년과의 비교? 2021년 1월 6일 트럼프 지지자들이 의사당을 습격해 폭력이 발생한 사건은 미국 역사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당시 의회는 대피 후 다시 모여 바이든 대통령의 승리를 인증했지만 공화당 의원들 중 일부는 결과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이번에는 이에 없이 모든 절차가 원활히 진행되었으며 이는 양측의 태도 변화와 선거 과정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보여줍니다. 4. 트럼프의 반응과 향후 계획.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자신의 승리를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강조하며 소셜미디어에 MAJ라는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그는 이번 선거에서 미시간, 펜실베이니아 등 주요 주를 공화당으로 되돌리며 312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트럼프는 취임 후 1월 6일 폭동과 관련된 일부 사람들을 사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5. 민주당과 공화당의 반응. 민주당은 이번 인증 절차가 2021년의 혼란과 대조적이라며 선거 패배를 받아들이는 공화당의 태도 변화를 환영했습니다. 공화당 의원들 또한 이번 선거 과정은 최소한의 불규칙성만 있었다며 선거의 공정성을 강조했습니다. 6. 앞으로의 전망. 이번 사건은 미국 정치에서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2021년 사건 이후 선거 절차와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여러 제도적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앞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국경 통제와 감세 법안 등 주요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며 민주당과의 정치적 갈등이 예상됩니다. 이렇게 의회 선거 인증 절차와 그 의미를 살펴봤습니다. 4년 전의 혼란과 비교해 이번에는 평화로운 권력, 이항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미국 민주주의의 성숙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월스트리트 저널에 실린 흥미로운 기사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미국 자전거 제조업체 가디언 바이크스가 직면한 도전과 새로운 전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내 제조업 회복과 관련된 중요한 이야기인 만큼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바로 시작할게요. 1. 가디언 바이크스의 도전 과제. 가디언 바이크스 CEO 브라이언 라일리는 2022년 인디애나주에 공장을 열고 자전거 생산을 중국에서 미국으로 이전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전히 대부분의 부품을 중국에서 수입해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현재 가디언 자전거 부품의 90%가 중국산인데 라일리는 이를 2026년까지 20%로 줄이고 미국산 부품 비율을 60%까지 늘리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네. 중국산 부품 의존 문제. 미국에서 판매되는 자전거의 거의 대부분은 수입품이며 주로 중국산 부품으로 조립됩니다. 자전거 한 대에는 약 30에서 40개의 부품이 들어가는데 이를 모두 미국에서 조달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라일리는 관세 정책이 강화되면 미국산 부품 사용이 더 빨라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지만 중국의 공급망 지배력을 극복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3. 미국산 부품 조달 계획. 가디언은 자전거 프레임을 직접 생산하고 그립과 반사경 같은 부품을 미국에서 조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디애나 공장은 원자재를 조달하기 좋은 위치에 있어 향후 미국산 강철을 사용한 프레임 생산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일부 노동 집약적인 부품, 예를 들어 허브나 크랭크 같은 부품은 여전히 미국 내 조달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4. 생산 이전의 어려움. 가디언이 미국으로 생산을 옮기는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처음 공장을 열었을 때 숙련된 노동자가 부족해 하루 100대의 자전거만 조립할 수 있었고 생산 효율을 높이는 데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노동 비용이 크게 올랐지만 중국에서 조립된 자전거가 아니라 개별 부품을 수입함으로써 운송 비용을 줄여 이를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었습니다. 라일리는 우리는 잠시 돈을 잃더라도 장기적으로 미국 내 생산을 확대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5. 글로벌 자전거 제조업체들에 대응.
가디언뿐만 아니라 다른 자전거 제조업체들도 중국에 대한 관세 정책 변화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프리미엄 자전거 브랜드 PREV로 바이크스는 생산을 대만, 태국, 캄보디아로 이전했습니다. 대만의 자이언트 그룹은 베트남에 공장을 열어 미국 수출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6. 관세 정책의 변화와 영향. 트럼프 행정부 시절 중국산 자전거 부품에 대한 관세가 11%에서 36%까지 상승했지만 조립된 자전거는 면세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가디언은 수입 부품에 대한 세금을 부담해야 했던 반면 경쟁사들은 완제품을 면세로 수입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부터 조립 자전거 면세가 해제되면서 가디언의 경쟁력이 높아졌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는 법인세 인하와 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확대를 제안하고 있어 앞으로 미국 제조업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7. 미래 전망. 가디언은 앞으로 자전거 프레임과 부품을 직접 생산해 미국산 비중을 더 높이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라일리는 모두가 미국에서 자전거를 만드는 건 불가능하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 내 제조업 회복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월스트리트 저널에 실린 가디언 바이크스의 도전과 전략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중국산 부품 의존을 줄이고 미국 내 제조업을 활성화하려는 노력은 쉽지 않지만 가디언의 사례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은 미국이 국내 제조업을 어떻게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감사합니다.